절대로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공부 안 하면 못난이 되냐? 너 공부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이 뭐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러나 정작 가장 위험한 말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심지어 위로하려는 의도로 건네는 말 중에 아이의 성장을 근본적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표현들이 은연중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많은 교육 전문가 또 많은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그 최악의 말, 그게 바로 아이를 고정된 존재로 규정해버리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이런 말들이 과연 어떤 말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서 말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이를 고정시키는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별거 아니야. 그만 울어. 이렇게 감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 아이가 속상해하죠. 이 속상하거나 울 때 부모는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빨리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별거 아니야. 그만 울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아이에게 너의 감정은 틀렸고 중요하지 않다. 라는 사인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감정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는 거고요.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부모와의 소통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말은 힘들면 그만해도 괜찮아 라고 포기를 권하는 말입니다. 이 아이가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너무 힘들면 그만해도 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를 위로하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것도 반복되고 앞뒤 맥락 없이 요 말만 그냥 던져버린다면 이런 말을 들은 아이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도전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똑똑하다는 말을 들은 아이는 그 이미지를 지키려고 도전을 피하게 되고 수학머리가 없다라는 말을 듣는 아이는 이 수학 공부 자체를 포기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 아이는 어려움에 앞서 쉽게 포기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복 탄력성을 제대로 길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은 넌 원래 그런 애야 라고 이 정체성을 고정시키는 말입니다. 넌 원래 똑똑해. 넌 수학머리가 없어. 넌 착해서 리더는 안 맞아. 이런 말들, 긍정적인 표현이든 부정적인 표현이든 상관없이 아이에게 해롭게 다가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를 어떤 틀을 가둬버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런 말을 들은 아이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규정 짓는 말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말들이 왜 치명적이 되냐면 이 표현의 공통점들이 결국은 아이를 변화할 수 없는, 더 확장할 수 없는 고정된 존재로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것도 포기를 권하는 것도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도 모두 너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네 전부야 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고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죠. 오늘 울었던 아이가 내일은 웃을 수도 있고 오늘 어려워했던 것들을 내일은 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먼저 차단해버리면 아이가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라는 거냐?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교육받아 본 적도 없고 사실 살면서 애를 키우면서 아이와 같이 사실 성장하는 부모가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심적인 건 아이를 성장하는 존재로 우리가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상황을 인정을 하되 아이의 변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화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감정을 인정한다는 말은 별거 아니야 라는 말 이전에 많이 속상했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다 들은 다음에 잘 생각해 보면 그건 별거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어른으로서의 위로를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그냥 그만 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네가 정말 슬프고 힘들 때는 울어도 괜찮아. 근데 우는 게 너한테 너무 힘들고 그게 너의 어떤 에너지를 자꾸 깎아먹으니까 더 이상 너무 심하게 거기에 매몰돼서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감정을 인정하는 맥락이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과정을 지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힘들면 너 그만해도 괜찮아 라고 언뜻 보면은 부모가 좀 쿨하게 인정을 해주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과정을 지지해 주려면 너 많이 힘들지?
"야,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니? 야,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고 도전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성과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는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가도 될 것 같아. 그 길 말고 다른 길도 찾아봐도 될 것 같아. 요렇게 계속해서 막다른 길에서 한쪽 길이 막혔을 때 다른 쪽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화법을 우리가 구사를 할 수가 있고요. "너한테는 너무 어렵나 봐."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해 버리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한 걸음씩이라도 쪼끔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행동에 집중을 하는 건 "너 원래 수학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너가 자꾸 어떤 계산 쪽에서 실수를 하네. 다음번에는 계산하고 나서 우리가 꼭 반드시 검사를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야, 넌 똑똑해서 그런 거 안 해도 돼. 넌 원래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네가 요번에 좋은 성과를 냈잖아. 다음 부분에 우리가 쪼끔 더 완성도 있게 하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하면 좋을까? 함께 좀 계획을 세워 볼까?"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제 안내를 해 주고 같이 가이드를 해 준다라는 거죠. 아이에게 하는 말을 바꾸려면 먼저 이 부모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 아이를 어떤 특성으로 규정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부모의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으면 자녀의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의 현재 모습이 단순히 그냥 어떤 변화, 강력한 푸시로 인한 어떤 행동 교정이 아니라 관점의 변화, 생각의 변화, 어떤 행동의 흐름의 변화, 원리의 변화로 전체의 그 원리와 아이와 자녀와 부모의 전체 패러다임이 바꿀 수 있는 고렇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